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전까진 제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눈치도 빠르고 속내도 잘 안다고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와, 진짜 마음 먹고 속이려는 사람에겐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의 시작점은 선배의 전화부터였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인데 가끔 안부 연락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가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친한 동생인데 인물도 좋고 직업도 괜찮아. 직업은 재무설계사.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녀. 솔직히 저도 집은 여유로운 편입니다. 아버지가 번화가에서 크게 고깃집을 하시거든요. 주차장을 앞편에 따로 두고 있는 2층으로 된 고깃집인데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오래된 단골 손님도 많고요.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다른 동네에 2호점과 3호점, 분점도 따로 두고 있고요. 돈 잘 버는 아빠 덕에 저는 커오면서 크게 어렵거나 힘든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본인 가게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아서 지금은 직원들이 많아 관리만 하셔도 되는데도 매일 출근하셔서 직접 서빙도 하시고 고기도 자르시고 건물 앞 주차 정리도 종종 하세요. 가게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고 귀한 분들이라면서 늘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오시죠. 저도 대학교 올라가고부턴 아버지가 용돈 벌어 쓰라고 하셔서 자주 가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기 굽는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어쨌든 선배는 그 남자가 차도 좋고 직업도 좋다는 걸 강조했지만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돈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선배가 보기에? 오,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크고. 너도 보면 꽤 괜찮다 할걸? 고맙긴 한데 다른 애들 소개시켜 주시지. 왜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냥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한번 만나볼래? 저는 고민하다가 딱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연애 안 한 지도 오래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첫 만남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바깥이 바로 주차장이었는데 잠시 후 광택이 철철 흐르는 외제차 한 대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리더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저 남잔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바로 오더라고요. 혹시 수양 씨? 저는 이 많은 사람 중 저를 한 번에 알아본 게 신기했습니다. 내 사진을 미리 봤나 싶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하고 남자는 앞에 앉았어요. 선배의 말대로 남자는 인물이 훤칠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좀 전에 왔어요. 저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더 일찍 오셨네요. 제가 먼저 기다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남자는 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배가 매너도 좋고 예의 있다 이런 건가 싶어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은 우영민이고 재무설계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쪽 관련으론 잘 몰라서 그냥 그러시냐고 했죠. 저는 미술 쪽 전공을 나와서 전시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 도중 제 일 관련 얘기도 하니까 엄청 경청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수영 씨가 기획하는 전시회에 저도 꼭 가봐야 되겠네요. 초대해 주실 거죠? 네. 저 그런데 그런 쪽으로 문외한이라 수양 씨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 너무 무식하다고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비웃긴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수양 씨는 미술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독특하면서도 우아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네요. 영민 씨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능구렁이처럼 사람을 잘 대하더라고요. 연애에 빠삭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좀 느끼한가 싶으면서도 싫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 후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의자를 빼준다든지 하는 매너도 참 좋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도 참 잘하고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다 호감으로 느껴졌어요. 인사도 잘하고 사람이 예의가 참 바르구나 했죠. 첫 만남 이후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영민 씨는 저에게 목걸이와 꽃다발을 주며 자기랑 정식으로 사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가격이 좀 나가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목걸이도 너무 예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담아 사귀자고 하니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보통은 자연스럽게 사귀거나 아니면 말로 사귀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면서 정식으로 사귀자고 한 남자는 없었거든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영민 씨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민 씨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한결같이 자상하고 여유 있는 행동, 그리고 어른스러운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지는 5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지만 영민 씨와 미래를 생각해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주말에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문을 닫았네.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저는 그 말에 아빠네 가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빠네 가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물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서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영민 씨를 데리고 가서 서프라이즈로 아빠한테 소개시켜 줄까 싶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빠도 놀라고 영민 씨도 놀랄 것 같았죠.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잘 아는 곳 있어. 거기 가자. 어딘데? 있어. 무조건 따라와 봐. 그렇게 저는 영민 씨와 아빠네 가게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 계획은 영민 씨와 고깃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아빠한테 저 왔다고 잠깐 오시라고 해서 짠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같이 밥도 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소개한다고 말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고요. 아빠도 분명 영민 씨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며 신나는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가는 중에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날짜를 보니 생리 날짜가 다 된 거예요. 아, 그날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영민 씨에게 차를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앞에 고깃집 보이지? 아, 저기 얘기한 거야? 저기가 내가 말한 고기 맛집이야. 자기 먼저 주차하고 들어가 있을래? 자기는? 나 편의점에 좀 들렸다 들어갈게. 직원분한테 자리 있으면 룸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줘. 알았지? 같이 가자. 아니야, 나 금방 들렀다가 갈게. 편의점에 여성용품 사러 가는 건데 같이 가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민 씨 먼저 가라고 하고 저는 내려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화장실도 갔다가 고깃집으로 천천히 갔죠.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 주차장에 아빠가 서 있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제 부름에 아빠가 쳐다보시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뭐가 잔뜩 화가 났던 건지 뻘겋게 달아올라서 저는 무슨 일 있으셨나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너 웬일이냐? 고기 먹으러 왔지. 혼자? 아니, 일행 있어요. 근데 아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 제 말에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좀 전에 너무 화딱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왜요? 뭐 때문에? 어휴, 아니다. 가게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들 다 본다. 너 배고플 텐데 어서 들어가. 아빠도 안 먹었잖아. 아빤 나중에 직원들이랑 먹으면 돼. 아빠 사실은 나 아빠한테 좀 소개시켜 줄 사람 있거든요. 소개? 누군데? 있어. 그러니까 좀 이따가 룸으로 좀 오세요. 거기서 나랑 밥도 같이 먹으면 좋고. 일단 알겠다. 네, 아빠.
꼭 와야 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켰어? 자기 오면 시키려고. 여기 온 적은 없는데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 워낙 건물이 커서. 음, 여기 자주 와봤어? 그럼 나 여기서 알바도 했었어. 그 말에 영민 씨는 의아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알바? 자기 알바도 했어? 응. 왜? 뭐가 왜야? 자기네 집 잘 살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좀 갸웃했어요.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잘 산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자기 데려다 줄 때 보니까 비싼 아파트 살길래. 근데 아르바이트도 했다니까 의외라서. 아르바이트야 많이들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말하고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나 여기 3번 룸인데 아까 소개해 줄 사람 있댔잖아. 오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자 영민 씨가 놀라더라고요. 아빠라니? 지금 아버지가 오셔? 실은 이 가게 우리 아빠 거야. 정말? 응. 그래서 자기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큰 가게를 하셔, 아버님이?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알바했다고 했구나. 영민 씨는 들뜬 얼굴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겠다. 미리 말 좀 해주지. 에이, 서프라이즈지. 나 괜찮아? 옷 좀 좋은 거 입을걸. 됐어, 멋있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저희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저랑 영민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웃으면서 들어오시던 아빠가 영민 씨를 보더니 표정이 굳는 거예요. 영민 씨도 아빠를 보고는 눈이 엄청 커지고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서로 아는 사이? 제 말에 아빠는 몹시 불쾌한 얼굴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 사람 누구냐? 어? 아, 내 남자친구. 남자친구? 그러면서 아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남자를 보는 거예요. 영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왜 그러는데? 됐고, 너 나중에 집에서 보자. 그러면서 아빠는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아빠를 잡았죠. 왜 그래, 아빠? 왜 그런지는 네 남자친구한테 물어봐. 아빠는 제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확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저희 아빠가 저러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어휴 어휴 하고 있고요. 자기야 뭐야? 우리 아빠 알아? 남자친구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 사장님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주차장에 계셨어? 계실 수도 있지. 가끔 주차 정리도 하고 그러시니까. 영민 씨는 제 말에 눈을 감는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저기, 사실은 아까 자기 없을 때 내가 이 앞에 주차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오해? 그래서 아버님이 화가 나셨을 거야, 나한테. 무슨 오해? 그러니까 아까 주차를 하는데 아버님이 차를 좀 땡기라고 하는 거야, 옆차 쪽으로. 근데 내가 보기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아버님이 자꾸 땡기라고 화를 내셔서 내가 그럼 직접 하시라고 하고 열쇠를 드리고 올라와 버렸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실랑이가 있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게다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여유 자리도 없는데 하물며 손님한테 막 옆으로 가라고 했다는 게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남자친구도 너무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저기 아버님한테 잘 좀 얘기해줘. 첫 만남이 이렇게 됐냐. 알겠어. 그러게 자기가 미리 아빠네 간다고 얘기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벌컥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게 남친과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사 시간을 끝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내 한숨을 쉬는데 그 모습이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해명을 대신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아빠도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빠 오셨어요? 너 나 좀 보자. 아빠는 그러면서 거실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일로 그러나 보다 싶어 밖으로 나갔죠. 아까 그 남자가 네 남자친구야? 네. 어디서 만났어? 소개로. 도대체 누가? 동아리 선배요. 아니 그 선배는 무슨 정신머리로 저런 싹퉁바가지를 너한테 소개시켜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싹퉁바가지라니. 저는 아까 제 생각보다 훨씬 크게 실랑이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기 아빠, 아까 영민 씨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 네. 자기 딴에는 옆에 여유 공간이 없는데 자꾸 아빠가 차를 넣으라고 하니까 좀 예민해져서 그랬나 봐요. 제 말에 아빠가 기막힌 얼굴을 짓더라고요. 뭐라고? 그놈이 그렇게 얘기하든? 네. 그래서 자기도 홧김에 아빠한테 직접 해보시라고 열쇠 드렸다고. 뭐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요? 나 참,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라. 아주 싹수가 노랗다 못해 파란 놈이다.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줘야죠. 아빠는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냉수를 들이키고 와서는 저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말이라 가게 앞이 만차인 거야. 그런데 네 남친이라는 그놈 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손님, 지금 만차니까 저쪽 코너 돌아서 공영 주차장 있으니 거기 대십시오. 2시간 무료입니다. 하고. 근데 이 싹퉁바가지가 내 말에 대답도 없이 차를 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이러나 했는데 갑자기 턱짓으로 척척하고 가게를 가리켜. 턱짓으로? 그래. 나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은데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리키는 데를 보니까 일행인 것 같은 두 팀이 식사 끝내고 나오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 나오면 주차 자리 생긴다 그 말인 거지. 그걸 턱으로 그랬다고? 그래. 아니 새파란 놈의 새끼가 아빠 뻘되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없이 턱으로 틱틱 가리키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저도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알던 영민 씨가 그런 행동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진짜 영민 씨가 그랬다고? 그래. 그것뿐인 줄 아냐? 내가 어이는 없는데 손님이니까 일단 참자 싶었어. 차 2자리가 빠지고 내가 저쪽으로 대라고 안내를 했지. 근데 자리가 붙어서 2자리가 빠졌는데 이놈이 거기 주차선을 물듯이 오른쪽으로 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남는 오른쪽 자리에 다른 차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주차하고 가버리려고 하길래 내가 쫓아가서 말했지. 손님, 이렇게 되시면 다른 차 주차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주차칸 안으로 대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안쪽으로 주차하다가 자기 차 긁어먹으면 책임질 거냐는 거야.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그래. 그 말하는 표정이며 말투며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내가 그래서 꾹 참고 저렇게 여유 자리가 많은데 어떻게 기스가 나겠냐고 좀 안쪽으로 대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차키 줄 테니 나보고 직접 하랜다. 내가 여기는 발렛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셔야 된다니까. 자기는 못 되겠으니 나보고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소리가 자기 차에 조금이나마 기스 나면 가만 안 있을 테니 알아서 하랜다. 그래서 아빠가 뭘 했는데. 나도 그쯤 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오냐 차키 줘봐라. 내가 기스 하나 없이 안쪽으로 대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지키 주면서 기스 나면 변상할 각오를 하래. 그리고선 하는 소리가 가관이야. 평생 이런 차 몰아본 적도 없을 텐데 할 수나 있겠냐고 하더라고. 그 순간 알겠더라고. 아, 이 자식이 내가 여기 주차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깔보고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정말 못돼 처먹은 놈이구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아빠의 말을 들었어요. 아빠 얘기 속 개념 없는 남자와 제 남자친구 영민 씨가 도저히 같은 사람으로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예의 있던 사람이 저런 무개념 진상짓을 했다니요. 어쨌든 한 차 더 대긴 해야 되니까 내가 일단 다시 주차하고 키는 카운터에 맡기긴 했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냉수를 3잔이나 마셨어. 근데 그런 놈이 네 남자친구랍시고 너랑 떡하니 있는데 내가 기가 안 막히겠냐고. 말만 들어도 분통이 터지는데 그 현장에 있던 아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얼떨떨하게 있으니 아빠가 물으시는 거예요. 오래 만났냐? 아니요, 5개월 정도. 그런 놈인 줄 몰랐어? 전혀. 여태까지 만나면서 그런 모습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하, 그러면 그놈 더 안 될 놈이네. 완전 너 속인 거 아니야. 네 앞에선 세상 사람 좋은 척 해놓고 지 혼자 있을 때 본성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고. 와, 진짜 안 믿길 정도야. 그럼 아빠가 거짓말하냐? 아니지. 우리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근데 나도 너무 황당하니까. 너 지체할 거 없이 헤어져. 그놈 진상 부리는 거 보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나는 장사를 오래 해서 사람 보면 알아. 그냥 지 분에 못 이겨서 진상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남친 그놈처럼 지능적으로 사람 상처 주는 그런 인간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알았어? 응. 어휴. 아빠는 그리고 방으로 확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은 뭐였을까?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버님이랑 얘기해 봤냐고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의 생각 끝에 헤어져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빠 말을 믿지 만난 지 5개월도 안 된 남자 말을 믿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영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뭘 하셔?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해 주셨고 헤어지라고 하셔. 하, 나랑 진짜 헤어질 거 아니지?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계속 만날 순 없지 않겠어? 그럼 나랑 진짜 헤어지겠다고? 어, 왜 그래? 내가 사과할게. 아버님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도 그땐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하,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영민 씨 더 못 만날 것 같아. 수양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미안해. 우리 그만하자. 수양아, 내 마음은 정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영민 씨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갑작스럽게 헤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심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영민 씨는 술에 잔뜩 취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누구 맘대로 헤어져? 너만 정리하면 끝이야? 말투가 제가 알던 영민 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완전 날티 그 자체였습니다. 술에 취한 걸 감안하더라도 완전 삐딱하게 저한테 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술 취했으면 그냥 자. 아이씨, 야, 너네 아빠 말만 듣고 헤어지자고 하면 그만이야? 왜 이래? 이제 본성 나오는 거야? 본성? 내 본성이 뭔데? 이게 잘해주니까 지가 뭐나 되는 줄 아나. 싸가지 더럽게 없네. 뭐라고? 완전 막가파로 나오더군요. 저도 너무 열받고 아빠가 사람 제대로 봤네 싶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한다는 소리가 야, 됐어. 나도 너 안 만나. 만나보니 별것도 없는 게. 너 내가 준 목걸이 택배로 붙여. 주소 보낼 테니. 지가 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야, 갖고 가. 더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내가 목걸이 보내면 너는 내가 선물한 구두 보내. 하! 보내서 어쩌게? 딴 놈 주게? 그건 나 알아서 할 거고 똑바로 보내. 제가 목걸이 받은 게 고마워서 비싼 브랜드의 구두를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영민 씨는 문자로 주소를 띡 보냈더라고요. 목걸이 빨리 보내라고요. 어이가 없는 저는 당장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보는데 좀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늘 영민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영민 씨네 집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소가 무슨 텔 어쩌고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주소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완전 오래된 고시원이 나오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작 사는 곳은 고시원. 한마디로 차에 있는 돈 다 털어쓴 허세 가득 카푸어였던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남자 뭐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줬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에게 이 남자 뭐냐고 물어봤어요. 선배,
영민 씨 잘 아는 동생 맞아요? 왜? 이 남자 알고 보니 좀 이상한 사람 같아서요. 어떻게 아시는 건데요? 잘 아시는 거 맞아요? 제 물음에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실은 엄청 잘하는 동생은 아니고 몇 번 안 만났어. 네? 그땐 친한 동생이라면서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건데요? 다른 후배들하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걔가 같이 왔더라고. 친구라고 하면서. 근데 술도 잘 마시고 예의도 바르고 애가 참 괜찮은 거야. 직업도 재무 설계사라고 하고.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었거든. 근데 자기가 내 SNS 들어가서 봤다면서 너를 소개해달라는 거야. 내 SNS에서 네 SNS까지 타고 들어갔나 봐. 지 스타일이라면서 그러길래 내가 수양이 애 괜찮다고. 그리고 소문에 집도 좀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냥 그 정도만 얘기했지. 그랬더니 막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소개해주면 술 사준다고 꼬시더라고. 그래서 너 소개해준 거야. 알고 보니 선배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잘 아는 동생이라더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선배 하는 말도 기가 막혔어요. 걔 어떻게 이상한데? 안 그래도 그 후에도 한 번 더 만났는데 나한테 막 종신보험 권유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전문 재무 설계사도 아니고 변액보험하고 종신보험 팔러 다니더라고. 약간 다단계처럼 사람 계속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일. 필요한 보험도 아니고 그런 비싼 보험만 계속 권유하고 설계도 이상하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일하자 하고 자꾸 연락 오길래 확 질려서 연락 끊었거든. 저는 선배한테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애초에 소개해줄 때 잘 아는 동생이니 믿을만 하다는 그런 소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SNS에 들어가서 영민 씨의 SNS를 찾았습니다. 저한테는 SNS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SNS 들어가 보니 사진이 엄청 많고 꽤 예전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사진들은 대다수가 자기 차 자랑하는 사진이 많고 재무 설계사의 세계로 오라느니 하면서 막 꼬시는 내용의 사진도 많더라고요. 참나 하면서 내려보는데 저는 거기서 또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밑에 올린 사진 중에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목걸이가 저한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목걸이 하나 사서 헤어지면 돌려받고 하면서 여태껏 썼나 보다 싶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저는 목걸이를 바로 택배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구두도 똑바로 보내라고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기막히더라고요.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선배 SNS를 염탐하면서 여자들 물색해서 소개해달란 것도 소름 끼치고 5개월 동안 그렇게 젠틀하고 매너 좋은 척 했던 것도 어이없고요. 헤어지고 나니 본색 다 드러내는 것도 참 기막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고 구두가 택배로 왔는데 일부러 구두를 엉망진창 만들어 놨더라고요. 끝까지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전화로 따지려다가 어차피 얄미워서 받은 거지 이 구두를 어디 쓸 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헤어진 것보다 그런 이상한 놈한테 속아서 만났다는 게 저를 한동안 힘들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달리 생각해보니 아빠가 그 남자와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거고.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남자는 끝까지 저한테 사람 좋은 척 연기했을 거고 저는 몰랐을 겁니다.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이렇게 끝나게 된 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집 좀 사는 것 같은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